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미국과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침공설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전객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워싱턴이 계속해 눈에 모래를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공중폭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이는 국적 구분 없는 민간인 살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어 경고 없는 대규모 시상 공격이 이어지면서 키예프를 향한 공세는 상업 거래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은 전쟁 양상에 대해 미리 예고라도 하듯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백악관의 히스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앵글로색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도발, 허위 정보, 협박이야말로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군사 정치 머신이 국민들 생활에 파고들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야심이 드러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백악관이 이야기하자마자 여러 서방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논조의 보도를 하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러시아가 다음 주에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CIA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월 16일을 기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블룸버그는 2월 15일 침공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폐막 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제이크 설리번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링컨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머무르고 있는 자국민들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자국민 철수를 공고하자 여러 동맹국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EU, 일본, 영국, 몬테니그로, 한국, 핀란드가 자국민 철수를 공고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외교 공간과 자국민의 철수를 공고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러시아도 2월 10일 키예프 주재 외교 인원에 대해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침공하면 맞서 싸울 것 같은 결의를 보이다 뒤늦게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패닉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서방 측에 호소했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100% 침공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미디언, 연예인으로 정부를 구성한 젤렌스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미국과 서방 측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거듭 침공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서방 측은 이를 계속 무시하며 들어도 못 들은 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해빙기가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영국 외교부장 리즈 트러스와 회담을 가진 뒤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도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장과 회의를 가졌지만 허사했습니다. 월러스 부장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고 쇼이구는 영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쇼이구 국방부장은 영국과의 유대관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일관된 주장은
침공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 자하로바가 말한 것처럼 러시아 침공설은 앵글로색슨, 즉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주축이 돼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에 미온적이고 중부 유럽의 헝가리는 자국 내에 나토군이 추가로 배치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페테르 시자르토 헝가리 외교부장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냉정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헝가리는 현재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글로벌리스트에 맞선 민족주의자입니다. 헝가리 출신인 조지 소로스의 NGO를 불법화한 인물입니다. 그가 바이든의 미국에 반대하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난민 유입을 방치하는 것과는 반대로 빅토르 오르반은 국경을 폐쇄해 난민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이는 벨라루시,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을 두고 떡, 깡패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벨라루시, 폴란드까지 찾아와 전체주의 국가라고 폄하했습니다. 오르반은 당연히 미국에 감정이 좋을 리 없고 미국이 나토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2021년 8월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난민이 남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이유가 난민 허용으로 포스트 크리스천, 포스트 내셔널 소사이어티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헝가리는 이에 맞서 자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2월 10일 위넨 안보회의에서 한 푸틴의 연설이 오늘날 그대로 들어맞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5년 전 푸틴은 가장 힘이 센 나라가 하나의 주권을 휘두르는 단극화된 세계는 결국 내부로부터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단극화된 시스템이 스스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소위 민주정이라는 것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동진도 예언했습니다. 나토의 확대는 동맹의 현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유럽의 안보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도발을 내포할 것이며 상호 신뢰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나토의 확장이 어느 나라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이후 무슨 안전보장을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 5월 17일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군을 독일 국경 밖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는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앵글로색슨은 러시아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언제든 침공한다고 계속 굿을 있는 형세입니다. 전쟁 시나리오를 막으면서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